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두중에 리그컵을 치러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없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수비수 댄번, 골키퍼 닉 포프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고,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와 측면 수비 트리피어, 리브라멘토, 그리고 홀 선수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여파는 없지만 부상 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도 네이션스컵 차출이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만 잘 조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뉴캐슬보다 하루 일찍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점이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홈 9경기에서 8승 1무 무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첼시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는 첼시 상대로 강했다는 점, 그리고 첼시는 반대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2경기에서 본머스 원정 0대0 무승부, 리즈 원정 1대3 패배,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도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는 첼시가 9골, 뉴캐슬이 7골로 세트피스 득점력은 첼시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실점은 나란히 5골로 비슷한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첼시가 기대 실점이 7.39골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다소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씩 있고, 역습 득점은 첼시가 3골, 뉴캐슬이 1골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력도 첼시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 첼시가 59%, 뉴캐슬이 51%로 첼시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준다면, 이 뉴캐슬이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점유율 33%만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해준다면 에디아우 감독의 뉴캐슬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뉴캐슬이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주중에 리그컵에서 득점포 뉴캐슬 소속 데뷔골을 신고를 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몸 상태가 올라오고 있고, 브랜트포드 시절에 첼시 상대로 3승 3무 1패, 위사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에서는 첼시 상대로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위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의 볼테마데 선수보다는 확실히 신장은 작지만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이 위사 선수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역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특유의 홈발,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최근에 있다는 점, 반대로 뉴캐슬은 수비 쪽에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번리 경기, 본머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머스는 네이션스컵 차출이 없지만 번리가 조금은 있고, 번리가 공격수 라일 포스터, 수비수 띠앙제브, 미드필더 한니발 메브리가 차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번리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7연패 하락세이고 16경기에서 33실점,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번리가 불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이 있는 압박, 그리고 압박에 의한 역습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역습에 의한 득점 7골로 본머스가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자체는 상당히 낮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라인과 상관없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본머스의 강력한 역습,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본머스는 수비적인 약점이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팀이지만 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본머스 입장으로서는 번리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머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머스가 주포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가 맨유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머스가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점 역시 분위기 반전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썬더랜드 경기. 이 경기도 브라이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네이션스컵 차출이 더 적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네이션스컵 차출 6명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누수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덩크 선수와 주전 2선 자원 디에고 고메즈가 각각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결장자가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더랜드는 확실히 원정에서 이번 시즌의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무엇보다 핵심 자원 6명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68%나 가져갔지만 1대1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썬더랜드 역시 선수비 후 역습,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 역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갈 확률이 높지만 썬더랜드의 탄탄한 수비력과 제공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보다도 훨씬 더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썬더랜드이고 썬더랜드가 차출 자원이 많지만 중앙 수비와 골키퍼는 건재하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확실히 리버풀처럼 공격을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 42.4%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내리는 썬더랜드가 조금 더 브라이튼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공격력은 양팀 모두 6골로 동일하지만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썬더랜드가 3실점, 브라이튼이 4실점으로 근소하게 썬더랜드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은 중앙 수비수 덩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덩크 선수가 키가 상당히 큰 수비 자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덩크 선수의 제공권 공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썬더랜드 역시 수비 라인이 낮지만 역습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지만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적기 때문에 여러모로 썬더랜드 특유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가 썬더랜드가 크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래드포드 경기 울버햄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2무 14패 16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 브래드포드는 주중에 맨시티와의 리그컵 8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1승 7패로 홈에서의 5승 2무 1패보다 브래드포드가 원정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핵심 공격수 이고르 티아구와 미드필더 조던 앤더슨이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브래드포드가 울버햄튼의 첫 승 제물이 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브래드포드가 리그컵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3전 전패입니다. 3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고
리그컵 직후에 치렀던 썬더랜드 원정, 풀럼 원정, 크리스탈 원정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그컵 직후에 치르는 울버햄튼 원정이라는 점에서 브렌트포드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고, 다만 이 브렌트포드가 주포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와 미드필더 핸더슨이 나란히 복귀가 된다면 브렌트포드 특유의 역습 득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역습에 의한 득점이 브렌트포드가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울버햄튼이 역습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 점유율 45.7, 브렌트포드 43.7로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평균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구도라고 보여지고,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홈에서 첫 승을 노리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브렌트포드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브렌트포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득점 부문에서 브렌트포드가 3골, 울버햄튼이 1골로 브렌트포드가 앞선다는 점,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도 브렌트포드가 2실점으로 가장 적고 울버햄튼이 4실점으로 브렌트포드보다 2배가량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핵심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이탈이 되면서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과 주중 맨시티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나와준다면 울버햄튼의 첫 승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울버햄튼 역시 주전 수비수 아구바드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다는 점,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핵심 자원들이 나오면서 울버햄튼이 첫 승을 위해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브렌트포드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나오면서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단통픽으로 울버햄튼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크레모네 경기,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직전 파르마 원정에서 2명이 퇴장을 당했지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체급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결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르마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주전 미드필더 바시치와 측면 공격수 자칸이 퇴장 징계 결장, 그리고 공격수 블라예디아 국가대표 차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이삭센과 수비형 미드필더 로벨라는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라치오가 결장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라치오가 공격보다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수비로 먹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의 주전 공격수 카스티아노스 선수의 5경기 무득점 여파 역시 이번 경기 자카니가 결장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라치오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크레모네 역시 주전 미드필더 파이로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주전 중앙 수비수 비안체티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크레모네도 전력 누수가 있지만,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강팀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크레모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 라치오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자카니와 바시치가 나란히 결장이 되기 때문에 라치오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평균 점유율 51.2%, 크레모네 46.1%로 라치오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 라치오의 역습 득점 3골로 전체 2번째로 많은데, 문제는 크레모네가 역습 허용 횟수는 19번으로 상당히 많지만 역습 실점이 0골로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레모네가 작정하고 수비를 라인을 내리게 된다면 라치오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또한 크레모네가 세트피스 지표가 상당히 좋은데 라치오도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지만 크레모네는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은 크레모네가 유벤투스와 함께 7골로 가장 많고 라치오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오히려 크레모네가 앞서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팀 상대로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크레모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 결정력 역시 오히려 크레모네가 득점이 18골로 라치오의 17골보다 근소하게 많고 이 크레모네가 실제로 강팀 상대로 강했던 것이 AC밀란 원정 2대1 승, 꼬모 원정 1대1 무승부, 아탈란타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그리고 최근에 볼로냐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의외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세트피스 한 방과 더불어서 제이미 바디 선수의 수비 뒷공간 침투가 나오기 때문에 라치오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통수를 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라치오가 짠물 수비로 먹고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는 라치오의 프로베델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프로베델 선수가 무실점 클린시트 8번으로 전체 1등, 선방 확률 84.3% 전체 두 번째로 높고 득점 차단 역시 7.5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프로베델 선수의 선방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 1승 2무 4패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에키티케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고 토트넘은 사르 선수와 비수마 선수가 차출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살라 선수가 최근에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토트넘 상대로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확실히 살라 선수가 이탈이 된 리버풀이 그래도 전력 누수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토트넘이 노팅엄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을 때 약점을 노출했던 것이 노팅엄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가 발 및 후방 빌더 패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쇼패스를 연결했다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실제 이 토트넘이 실책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전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지역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많은 팀이고 그만큼 전방 압박에 의해 득점을 만들어낸 횟수가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에러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노팅엄전을 복귀를 하면서 리버풀의 압박을 의식을 한다면 쇼패스보다는 의도적으로 롱패스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프랭크 감독이 홈에서 승률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롱패스보다 짧은 패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노팅엄전에서 이렇게 실점을 했던 그림이 리버풀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토트넘의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토트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버풀보다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벤 그리고 케빈 단소 같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이 7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반대로 리버풀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이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고 토트넘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가장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실점 역시 리버풀이 3골이나 되는데 역습 공격력은 양팀 모두 2골로 동일하고 역습에 의한 실점이 토트넘이 0골로 적기 때문에 역습 수비력 면에서도 토트넘이 앞선다는 점에서 최근 리버풀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최근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상대로 17경기 12골에 4개의 어시스트, 무려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토트넘 킬러 선수이기 때문에 살라 선수가 제 아무리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트넘 킬러 면모가 있는 살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유벤투스 대 로마,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승부,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마 상대로 3연속 무승부 상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AS 로마가 이번 시즌에 15경기째 무승부가 없어서 최근에 무승부 상성이 많았던 유벤투스 상대로 시즌 첫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팀 모두 짠물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가 15경기 8실점,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유벤투스의 근소한 우위로 가는 이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 3백 수비의 일원인 은디카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짠물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 대비 공격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이고, 이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 시절부터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가 8실점밖에 안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실점 중에 4실점, 절반의 실점이 역습에 의해서 나왔고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 득점이 2골이나 있는 유벤투스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유벤투스가 세트피스 득점 7골로 가장 많은 반면에 로마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적은 편이고,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도 유벤투스가 2실점, 로마가 3실점으로 세트피스 수비력도 유벤투스가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근소한 유벤투스의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4.98, 마이너스 4.51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득점은 유벤투스가 3골이 많은 상황이고,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57%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팀이 5대5 구도 속에서 팽팽한 경기 양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유벤투스의 승리로 가는 이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과거에 아탈란타 시절부터 이상하게 유벤투스만 만나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유벤투스 상대로 무려 39경기를 치른 로마의 가스페리니 감독인데 6승 13무 20패로 39번의 유벤투스와의 맞대결 중에서 승리는 단 6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근소하게 우세할 수 있고, 로마의 핵심 수비수 은디카의 국대 차출 결장, 그리고 유벤투스의 소년가장 일디즈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한 골차 신승 혹은 최근에 나왔던 양팀의 저득점 무승부 양상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나머지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